바로 guess 부동산 지식과 투자 스토리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메모리 I want podcast.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원 팟캐스트 5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원맨 네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나입니다. 저희가 언젠가는 다루려고 했고, 또 다루어야만 했던 주제를 드디어 오늘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번 주제 뭐죠, 네오씨? 자, 이번 주제는요, 브리즈번 투자 핫스팟 완전 분석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주제를 다루려고 했던 게 저희가 저번 주에 브리즈번 교민분들이 직접 여러 세미나를 하고 왔죠. 네. 그래서 브리즈번은 지금 호주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도시 중 하나라서 특히 또 2032년 올림픽 개최 확정 이후로 투자 문의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은 시티같이 이미 알려진 지역 말고, 진짜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그런 지역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제가 세미나에서도 강하게 어필한 두 지역에 조금 특히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브리즈번 서부의 입스위치 리플리, 둘째는 북부의 몰튼 베이, 그러니까 카보초 웨스트, 버펜가리, 머레이필드 이런 지역들이 모여있는 북부입니다. 네네. 이 지역들이 왜 제2의 브리즈번 성장 축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알아야 할 이유와 함께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진입 비용이라던가 뭐 예상 수익률, 뭐 리스크 요소까지 솔직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곧 발표해드릴 수치는 그러니까 도메인, 뭐 프롭트랙, SQM 리서치 등 뭐 다양한 그러니까 리서치 기관의 자료들을 교차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 사이에도 수치에 오차가 있는 만큼 저희는 교차 분석을 통해서 통계를 낸 데이터라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브리즈번 전체 시장 상황부터 리나 씨가 조금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직접 교차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브리즈번 주택 중간 가격이 1.1밀리언으로 전년 대비해 8.7% 정도 상승했어요. 네, 이 가격이 모든 브리즈번의 모든 매물 가격이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유닛은 제외한 거예요. 네네. 네, 단독주택 가격이 평균 1.1, 1.1mm이고요. 시드니나 멜버른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한 1.4밀리언 정도 되고, 멜버른은 92만 불 정도 되는데, 이거랑 비교하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진입 비용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성장률인데요. 지난 5년간 브리즈번이 45% 상승한 반면에 시드니는 25%, 그리고 멜버른은 30% 상승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이게 브리즈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임대 수익률인데요. 평균 임대 수익률이 3.1%로 시드니와 멜버른과 현재 동일한 수치고요. 네. 네, 특히 오늘 다룰 외곽 지역들은 이게 중요해요. 5.5에서 6.5%까지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이 지역들. 그쵸. 네. 그리고 인구 증가를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 되게 인상적입니다. 이 ABS 데이터에 따르면 퀸즐랜드 주요 인구가 연간 2% 정도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 80%가 브리즈번 광역권으로 집중되고 있고요. 이게 다들 어디서 오는 인구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시드니, 멜버른에서의 이주,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이민자들의 직접 유입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시즌 때 네. 이후로 생활비와 조금 삶의 질을 고려한 그런 이주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어느 지역을 선호하시냐면요. 흥미롭게도 더 이상 CBD 근처만 찾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 개발 지역에서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다룰 지역들이 이런 수요를 되게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프라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32년에 이제 브리즈번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올림픽을 향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크로스 리버 레일 프로젝트, 요 브리즈번 메트로, 또 각종 도로 확장 공사들이 외곽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스위치에서 브리즈번과 시티까지 기차로 45분이었는데 이 크로스 리버 레일이 완공되면은 단 35분으로 많이 크게 단축되죠. 시간이 네. 단축될 예정이고요. 이제 이런 변화들이 외곽 지역 투자 매력도를 크게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는요, 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퀸즐랜드 정부가 신규 개발 지역의 학교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머리 스쿨부터 하이스쿨까지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가족 단위 이주민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산업 클러스터 측면에서는 또 브리즈번 웨스트 임플로이먼트 코리도랑 그리고 몰턴 베이 인더스트리 헙 개발 같은 걸로 일자리 창출이 꽤 활발합니다. 네, 네, 더 이상 뭐 CBD로만 출퇴근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지역 내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가 오늘 다룰 지역들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그쵸.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직 본격적인 상승 전 단계에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신중한 선택도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뭐 역시 뭐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핫스팟인 리플리를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요. 리나 씨, 저 리플리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리플리는 말 그대로 신도시예요. 이제 새끼수이 하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개발하는 대규모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로 완성되면 6만 5천 명이 거주할 예정이랍니다. 6만 5천 명이면은 이게 여러분 작은 규모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현재 인구가 약 6천 명 정도니까 앞으로 6만 5천 명이면 8배 정도가 성장할 계획인 거예요. 이제 이거는 단순한 주택 개발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상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리플리는 브리즈번 시티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익스위치와 스프링필드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기존 교통망을 활용하면서도 또 이제 새로운 인프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교통망 말씀하셔서 그런데 스프링필드 센트럴에서 네. 기차로 브리즈번 CBD까지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네네. 한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센터널 하이웨이랑 뭐 입스위치 모터웨이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서 자차로도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도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더 중요한 거는 향후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리플리 자체 기차역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 리버 레일 연결로 CBD까지 35분대로 단축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크로스 리버 레일이라는 프로젝트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크로스 리버 레일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요. 브리즈번, 그러니까 퀸슬랜드에서 가장 큰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퀸슬랜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가장 지금 주목할 만한 네, 프로젝트. 그렇죠. 네, 가장 주목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네. 지금 신축 4베드룸 하우스가 65만 불에서 75만 불 선으로 형성되어져 있고요. 또 같은 조건의 집이 브리즈번 남부에서는 90만 불 이상이니까 지금 65만에서 75만 불이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 가격만 좀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네, 토지 가격으로 봤을 때 한 500에서 700 스퀘어미터의 토지가 28만에서 35만 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우스랜드 패키지로 구매하면 총 65만 불 정도면 새 집에 입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캐피탈 게인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임대 수익이고. 그쵸, 네. 그쵸. 현재 4베드룸 하우스가 주당 520에서 580불 정도의 임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70만 불 구매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수익률이 약 4.2%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1% 미만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유는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1% 미만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새로 완공되는 집들이 바로바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브리즈번 매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셔서 요청은 많은데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죠, 거의. 맞아요. 없어서 못 매물이 팔죠.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입주민 구성 같은 경우에는 리플리는 30에서 40대 젊은 가족들이 주류일 거고요. 그리고 특히 퍼스트 홈 바이어들 꽤 많고, 그리고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에서 이주한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평균 가구 소득이 8만 5천 불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고요. 네.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리플리 타운 센터가 건설 중이고, 대형 쇼핑센터, 뭐 의료시설, 교육시설이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 플랜이다 보니까 네. 그냥 아예 다 있습니다. 다 생길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교육시설도 많이 생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리플리 밸리 스테이트 스쿨이 이미 운영 중이고요. 네. 향후에 이제 리플리 밸리 스테이트 세컨더리 컬리지도 2025년에 개교할 예정이에요. 네. 또 이제 사립학교인 프로비던스 컬리지도 캠퍼스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의 장점이 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기 성장 잠재력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20년간 개발이 지속될 예정이니까 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쵸. 꾸준한 수요가 보장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라서 인프라 개발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소라고 하면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서 완전한 커뮤니티가 형성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신축 위주 공급이라서 기존 주택 대비 프리미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정도 조금 앞서 보자면은 전망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봐도 연간 5에서 7%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인프라 완성과 함께 더 큰 성장도 물론 가능하고요. 특히 기차역 개통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이라고 하죠. 네,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할 차례죠.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할까요?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성장형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리고 신축 주택의 세제 혜택을 활용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리 같은 경우는 일단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리, 그러니까 입스위치 카운슬의 리플리가 브리즈번의 서부라고 치면은 이제 북부 지역인데요. 두 번째 핫스팟인 몰턴 베이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카보처 웨스트, 뭐 버펜가리, 머레이필드 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카보처 웨스트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여기는 북부의 리플리라고 불릴 만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에요. 이제 에이비드 프로퍼티 그룹이 개발하는 아우라 프로젝트인데 30년에 걸쳐 7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에요. 현재 약 1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니 리플리보다는 개발이 더 진행된 그런 더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네요. 교통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데요. 브루스 하이웨이가 인접해 있어서 브리즈번 시티까지 자차로 45분이면 갈 수 있고요. 카블처 기차역까지는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또 향후에 이제 레일 익스텐션 계획도 있어서 더욱 개선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보면요. 신축 포베드룸 하우스가 72만에서 85만 기준 선으로 잡혀 있고요. 네. 리플리보다는 약간 높은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브리즈번 북부 기준으로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그런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제 임대 수익률도 주당 580에서 650불 정도로 임대되고 있어서 연간 수익률로 치자면 한 4에서 4.3%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버펜가리라는 지역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버펜가리는 기존에 형성된 지역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카보처 웨스트와 달리 이미 성숙한 커뮤니티가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카보처 웨스트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안정적이다. 미리 만들어져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버펜가리 스테이션에서 브리즈번 CBD까지 기차로 45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브루스 하이웨이 접근이 역시나 용이하고요. 그리고 선샤인 코스트나 골드 코스트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버펜가리 플라자 쇼핑센터, 뭐 버펜가리 스테이트 스쿨 등 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개발 지역에 불편함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55만 불에서 70만 불대,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68만 불에서 80만 불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서 다양한 예산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고요. 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3베드룸 460에서 520불 정도, 뭐 4베드룸은 540에서 620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한 5% 정도로 꽤 매력적이죠. 괜찮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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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모레이필드 지역에 있는데요. 이 지역은 세 지역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임대 수요가 아주 탄탄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특히 캐시플로우를 중시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3베드룸 하우스가 한 45만에서 55만 불 정도 되고요. 네. 4베드룸이 52만에서 65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즈번 전체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지역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 3베드룸은 420에서 480불, 또 4베드룸은 한 480에서 550 정도로 이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익률로 따져보면은 한 5에서 5.5%까지 나옵니다. 특히 이제 듀얼키나 그레니 플랫이 있는 경우에는 6% 이상까지도 충분히 받으실 가능하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가족분들이랑 퍼스트홈 바이어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평균 연령대가 좀 낮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많아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형성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세 지역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모두 브리즈번 북부 성장축에 위치해 있고 선샤인 코스트와의 연결성 좋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높은 임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라고 치면 카부츠 웨스트는 뭐 미래 성장성, 버펜가레는 현재 안정성, 머레이필드는 높은 수익률이 각각의 장점입니다. 요거 외워두시면 좋고요. 투자자의 목표에 따라 선택하시면 뭐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북부 지역 전체 성장 동력은 결국에는 모레톤 베이 리지널 카운슬의 적극적인 개발 지원 그리고 뭐 퀸즐랜드 정부의 인구 분산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샤인 코스트 에어포트 확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부의 리플리 그리고 북부의 모레톤 베이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조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 스타일 관점에서 보면 리플리는 성장형 투자, 그리고 모레톤 베이는 안정형 플러스 수익형 투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면 리플리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서 향후 한 10년에서 20년간의 장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고요. 네. 반면에 이제 모레톤 베이 지역들은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성장도 추구하는 전략이랍니다. 진입 비용 측면에서는요. 머레이필드, 버펜가리, 리플리, 카블처 웨스트 순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머레이필드 3베드가 45만 불부터 네. 가장 비싼 카블처 웨스트 신축이 85만 불까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요. 네. 임대 수익률 비교 같은 경우에는 머레이필드가 가장 높습니다. 5에서 5.5% 정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버펜가리 4.5에서 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리플리가 4.2% 정도 나오고 카블처 웨스트는 뭐 카블처 웨스트도 그 정도 나옵니다. 4%에서 4.3%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할수록 수익률이 높은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성장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뭐 리플리랑 카블처 웨스트가 가장 높고요. 일단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니까 인프라 완성과 함께 큰 성장이 기대되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버펜가리와 머레이필드가 더 안정적입니다. 이미 형성된 그런 커뮤니티라서 갑작스러운 변동보다는 꾸준한 성장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죠. 네. 그렇죠. 그 리스크 측면에서는요, 리플리랑 카블처 웨스트는 개발 지연이나 계획 변경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반면 기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성장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리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신축 주택들은 초기 유지 보수 비용이 낮고 워런티가 있어서 관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들은 상태에 따라 차이가 좀 뭐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더 많은 관리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신축 주택, 뭐 리플리나 카블처 웨스트는 디플리시에이션 혜택이 크고요. 이제 FHOG, First Homeowner Grant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존 주택은 이런 혜택이 좀 제한적인 반면에 신축 주택은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죠. 또 타겟 임차인들도 다른데요. 신도시 지역은 젊은 가족들이 줄고 기존 지역은 더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더 좋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그쵸. 수는 없지만, 네, 임대 관리 전략은 달라질 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역들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활발해요. 하지만 신도시들이 완성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인프라가 완성되는 시점이 중요한 변곡점으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천 기준은 20, 30대 젊은 투자자로 장기 보유가 가능하시다면 리플리나 카블처 웨스트를,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원하신다면 버펜가리나 모레이필드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요. 이상적으로는 뭐 두 가지 스타일을 모두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예를 그쵸. 들어서 머레이필드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네. 뭐 리플리에서 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 동시에 네.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질문들을 답변을 해보는 좀 시간을 가질 텐데,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세요. 지금 사도 늦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브리즈번이 5년 전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쵸.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시드니랑 멜버른에 비해서는 상당한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또 브리즈번의 본격적인 성장은 이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2032년 올림픽까지는 지속적인 그래도 성장 동력이 계속 있어요. 네, 그쵸,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언제 완성되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크로스 리버 레일은 2025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리플레이 기차역은 2027년에서 2028년 정도에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블처 웨스트의 레일 익스텐션은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한 203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완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익률과 공실률 리스크는 어떤가요?인데요. 현재 공실률은 모든 지역에서 2%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향후 공급 증가를 고려하면 3에서 5% 정도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염두에 주셔야 돼요. 그래도 브리즈번 평균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주택형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인데요. 이거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서는 4베드룸 하우스가 가족 단위 임차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반면에 기존 지역에서는 3베드룸도 뭐 충분하고 듀얼케 있으면 수익률을 뭐 크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관리회사 선택은 이거는 지역 전문 관리회사를 추천합니다. 특히 그쵸. 신규 개발 지역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리 수수료는 한 7에서 8%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출은 어떻게 할까요? 대출은 이제 브리즈번 외곽 지역은 은행마다 정책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80%의 LVR까지는 무난하지만 신규 개발 지역의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팔아야 하나요?인데요. 이건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요 인프라 완성 시점이 좋은 그 엑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리플리 같은 경우에는 기차역 개통, 그리고 카블처 웨스트는 레일 익스텐션이 완성된 시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처음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지역. 저는 이제 버펜갈이나 모레이필드를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똑같아요. 네, 왜냐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관리도 쉽고 초기 투자 금액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첫 투자 경험을 쌓기에 아주 좋은 지역들입니다. 야, 오늘 브리즈번 투자 핫스팟을 조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조금 정리해 볼 텐데요. 리플리와 모레톤 베이 지역들은 분명히 브리즈번의 새로운 성장축입니다. 하지만 성장 대 안정이라는 키워드로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고요. 장기 성장을 원하신다면 리플리나 카블처 웨스트,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버펜갈이나 머레이필드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자 전에 반드시 현지를 방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뭐 리나 씨도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가보지 않은 지역이나 확실하지 않은 매물들은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게 세일즈 이거 철칙이잖아요. 신념이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직접 다녀보지만 투자자 입장이신 여러분들도 직접 가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추천드리고요. 네.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분위기랑 뭐 개발 진행 상황 같은 거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항상 그런 지역들을 방문해서 영상 올리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정말 실용적인 주제를 준비해봤어요. 듀얼키 투자 완전 가이드예요. 이제 브리즈번에서 듀얼키 투자로 6% 이상 수익률을 달성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구매자 인터뷰도 준비 중인데요. 리플리에 투자한 시드니 거주자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즈번 투자에 관한 개별 질문에도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저희가 항상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아이원 팟캐스트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원 팟캐스트 여러분이 바로 게스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오와 리나의 투자 인사이트 real estate real talk always by your side.
투자 스토리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메모리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I want podcast 지식과 투자